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어형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어형부형이라는 닉네임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페이스북에서 쿠버네티스 커뮤니티나 오픈스택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부제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something, 그리고 왜 모든 IT 리소스를 쿠버네티스화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IT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something 첫 번째 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요 근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저도 2019년 정도부터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말이 우선 어떤 말일까요? 우선 something native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은 우선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같은 단어들이 물론 있고요. 우선 이런 단어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디지털 네이티브란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단어는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데요. 요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보통 원어민 혹은 또 원주민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런 단어의 의미는 디지털에 아주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사용을 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결국 클라우드 그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는 클라우드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도 2012년 정도부터 사용이 돼서 됐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디지털 자체를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인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함의 설명은 종종 이 12 팩터 앱의 설명으로 대체가 됩니다. 물론 저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함을 설명하진 않지만 이 패턴들을 먼저 이해하면 이 안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란 단어도 요새도 당연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나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면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아키텍처나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서 대부분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단어로 이야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돼서 근래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단어가 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무언가 클라우드화 된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결국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도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쿠버네티스화 된 것에 대한 단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화 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YML로 표현 가능한 주문형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퍼레이션 패턴으로 제어되는 기성품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쿠브CTL과 같은 순수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들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IT 리소스를 쿠버네티스화 할까요? 우선 IT 리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T 리소스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 IT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는 구성 요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처럼 IT 리소스는 자체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소스는 일반적으로 각각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을 만약에 쿠버네티스로 일원화한다면은 보다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원화될 때 모든 자원들은 또한 컨테이너화되고 컨테이너 기술만 준비되고 쿠버네티스가 준비되면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쿠버네티스의 장점인 선언적인 방법으로 기록돼서 결정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한성, 이식성들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이 덜 되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쿠버네티스로 커버되지 못한 기술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로 배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잘 정리한 글이 있고 저도 이 글을 동의해서 따왔습니다. 어, 이 글의 의미는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커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기존 OS 커널들과 비교했을 땐 클러스터 커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서버들을 설치해서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듯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모든 IT 리소스를 쿠버네티스화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전부 다 쿠버네티스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리소스를 쿠버네티스로 관리한다면 그 쿠버네티스는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쿠버네티스입니다. 물론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API와 메탈 큐브라는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프로비저닝, 업그레이드 및 운영 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도구로 쿠버네티스에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메탈 큐브는 여기에 이제 숫자 3으로 표현된 3승을 영어로 큐브로 발음을 해서 메탈 큐브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큐브는 쿠버네티스와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말을 장난 같은 표현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베어메탈 호스트, 일명 피지컬 머신들을 쿠버네티스로 설치하고 그 클러스터 API들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베어메탈 호스트들의 쿠버네티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이 클러스터 API는 플러그인 형태처럼 다양한 인프라들을 설치 가능한데 예를 들어 AWS, GCP들과도 연계가 가능하고 저희는 이 플러그인들을 그 중에서도 베어메탈을 설치를 위해서 메탈 큐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 API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클러스터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링 제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링 제로 하면 마치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제목부터 연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말한 링 제로는 이 보통 커널을 의미하는 프로텍션 링의 링 제로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클러스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클러스터를 저희는 링 제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링 제로라는 클러스터는 앞서 말한 클러스터 API와 같은 기술들로 데이터 센터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클러스터 API와 메탈 큐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클러스터 API가 실행되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API로 관리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마치 만화나 영화로 유명한 워치맨에서 나오는 유명한 표현인데요. 누가 워치맨을 감시해야 될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걸 보다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요. 만약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근데 그 서버를 또 관리해야 되는 서버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그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계속 관리가 필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는 자기 자신을 클러스터 API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클러스터 API로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우선 서버는 손으로 이렇게 셋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서버에 저희가 클러스터 API로 설치될 것과 비슷한 상태로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고요. 이 서버는 첫 번째 마스터 노드가 됨과 동시에 메탈 큐브와 클러스터 API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메탈 큐브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데 필요한 CRD들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CRD는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고 말하는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메탈 큐브를 이용해서 두 번째 마스터를 프로비저닝하고 첫 번째 마스터에 조인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스터에 있는 클러스터 API와 메탈 큐브 등을 새로 설치한 마스터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으로 만들었던 마스터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API로 생성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클러스터로 저희는 다음 마스터 노드를 증설하고 워커 노드를 증설함으로써 클러스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한 다수의 클러스터들로 어떻게 데이터 센터 내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앞서 말했던 링 제로라는 클러스터, 그리고 공통된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한 쉐어드 클러스터,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을 또 지원하기 위한 오픈스택 클러스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통칭 언더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아마 레드햇에서 처음 부르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오버레이, 언더레이 같은 네트워크 용어에서 따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즉 저희는 이러한 언더클라우드 기술들을 이용해서 모두 쿠버네티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언더클라우드 클러스터들로 저희는 유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런 쿠버네티스만으로 다양한 IT 리소스를 다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선 대답은 NO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통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스택은 기술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표준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이기에 이미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한 많은 수의 벤더들이 이 기술에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픈스택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오픈스택은 쿠버네티스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흔히 쿠버네티스에 오픈스택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갖고 오픈스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에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 기술을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만 해서 관리를 한다면 결국 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앞서 말했던 오퍼레이터 패턴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최초에 쿠버네티스 네이티브의 설명을 하면서 오퍼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퍼레이터 패턴은 특정 서비스의 상태를 관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과 다르다면 원하는 상태로 돌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붙여서 저희가 오퍼레이션까지 자동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저희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기성품 어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오픈스택이라는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은 쿠버네티스로 이런 소프트웨어들 말고 하드웨어들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물리 서버들과 물리 스위치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물리 서버들은 앞서 말한 메탈 큐브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베어메탈을 선언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 스위치들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을 쿠버네티스에 컨테이너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술로 저희는 모든 스위치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if 카카오 세션 중 쿠버네티스와 함께 플렉스 에버링 KEP 멀티 테넌시 네트워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그리고 목표입니다. 앞서 말한 기술들은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광범위한 기술을 우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재현해서 외부에 설치되는 클라우드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는 클러스터들 모두 동일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치 다중우주와 같은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마치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탑승하세요. 같이 재밌고 멋진 것을 만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비교적 최신 기술이기에 아직 어쩌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대중화된 기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 같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모든 기술을 구현할 때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쿠버네티스 기술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